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와 사업 비전은 무엇인지 그 포인트를 짚어보는 이 시간. 대한민국 경제 포인트에서 오늘 찾아와 본 이곳은요. 고소하고 달콤한 빵 냄새가 가득한 경주의 한 제과점입니다. 요즘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들의 공세 속에서 소규모 제과점들이 설 곳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이 지역의 대표 빵집으로 자리매김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곳만의 경쟁력과 성공 노하우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개업 13주년을 맞은 이곳. 이미 경주 시내에서는 입소문이 자자한 제과제빵 전문점이라는데 각양각색 저마다의 맛과 개성을 뽐내는 빵들은 그 종류만도 수십 가지. 골라 담기도 좋게 깔끔하게 포장된 상태로 손님들을 기다리는데 이미 경주 시내에서만도 3개의 지점이 운영 중. 한 번 찾으면 2번, 3번 찾을 수밖에 없다는 이 집 빵만의 매력은? 여기 빵집이 엄청 유명하고 맛있어서 제가 입대하기 전에도 엄청 자주 왔었던 빵집이에요. 아무래도 다른 빵집보다는 달지 않고 더 담백하고 아무래도 더 식감이랑 손님들에 대한 배려가 엄청 좋아서 자주 오게 됐어요. 동네 빵집이 위기라는 요즘도 억대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이곳. 그 성공의 포인트를 지금부터 집중 분석해보자. 네, 수도권의 핵심 상권도 아닌 지방에서 제과제빵만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못지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직접 만나 뵙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랑꽁뜨레 제과점의 이석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사업체다 보니까 제가 매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못지않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 맞으신가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를 해야지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개인 업소로서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거는 좀 기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경쟁력과 자기만의 색깔이 있으면 충분히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제과점이 문을 연 지가 13년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처음과 비교해서 지금 달라진 부분이 혹시 있나요? 많은 부분이 달라졌겠죠. 일단은 고객들의 이제 사랑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또 달라진 부분이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매출도 당연히 늘어났을 거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도 많이 늘어났고 매장도 이제 좀 더 확장이 좀 되어 있고. 정확하게 직원이나 매장 규모라던가 어느 정도 확장이 되셨나요? 지금 직원이 25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하셨을 당시에 이 정도로 성공을 하겠다라고 예측을 어느 정도 하셨나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대신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결국에는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석원 대표님께서 제과제빵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게 언제셨나요? 좀 이른 나이에 시작했어요. 17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공부를 하기가 싫었었어요.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네. 그 대도시에서 이제 시골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간 거죠. 거꾸로 가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제과제빵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도 무언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빵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인정이라는 걸 한 번 받아봤었고 남들한테도 한 번도 인정을 받아보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했던 사람이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직접 빵을 만드셨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처음엔 너무 신기했죠. 이 살아있는 그 효소가 작은 그 밀가루 반죽이 점점 커져서 완성품이 되어서 나왔을 때, 그리고 제가 처음 만든 빵이 이제 매장에 진열이 돼서 처음 손님들이 이제 빵을 사갔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처음 만든 빵을 아직도 잊지를 못하는데 그 팥빵이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200원
정도 했던 그 팥빵을 처음 만들어서 매장에 진열을 했는데 어느 손님이 그걸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을 때 가슴속에서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게 끓어오르는 거예요. 아, 나도 정말 할 수 있구나, 노력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 느끼게 해줬던 게 또 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처음 만들었을 때 나이가 17살. 17살.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 대전의 어떤 큰 빵집에서 그 총책임자로 일을 네.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무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했었는데 이제 총책임자로서 이제 대전에 그 S제 가점이라고 네. 있어요. 굉장히 이제 지금 굉장히 올해로서 58년 정도의 네. 역사를 가졌는데 그 대한민국 최고의 제과점입니다. 직원 수가 지금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이제 거기에서 제품 개발하고 제품 생산 그다음에 그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경영 노하우라든지 그 제품의 기술력, 그다음에 깊이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죠. 거기에서 근무한다는 거는 사실은 셰프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라는 거를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거기서 이제 책임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평생 잊지 못한 그런 곳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빵집이었는데 그곳의 총책임자라는 자리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만의 빵집, 나만의 제과점을 만들겠다라고 결심하신 거는 언제셨나요? 직장 생활을 하던 그 S제과점이 사실은 나눔과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 우리나라의 베이커리 중에서는 가장 큰 그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에요. 근데 그쪽에 근무하면서 나도 뭔가 나만의 색깔을 가진 또 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또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좋은 직장이지만 도전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 빵집을 운영을 하시게 됐을 때 이것만은 내가 꼭 지키고 싶다. 나는 이런 빵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가장 기본에 충실하려고 그래요. 보여주기 위한 거가 아니라 재료적인 부분,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공정, 여기에서부터 빵은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보기 좋고 이뻐도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빵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가장 충실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 제과점을 운영하신 지 지금 13년째를 맡고 계신데요. 뭐 처음에 비해서 뭐 어떠세요? 스스로 그 결심을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더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흔들릴 때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나도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재료를 이런 걸 썼을 때 사실은 더 이익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좋은 재료, 더 좋은 그 품질로 다 승부하는 게 손님들이 더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또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집 빵을 먹고 너무 좋아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셰프님께는 고객분들이 가장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셰프님만의 경영 철학, 빵 철학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행복해지는 기분 좋은 빵 냄새가 가득한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향긋한 빵 내음에 들어서는 순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공간. 그 재료부터 모양까지 모두 다른 빵들이지만 이곳의 빵들에는 공통점이 있다는데 그것은 이 모두가 진득하고 꾸준한 느림의 미학이 고스란히 담긴 빵이라는 것. 제가 직접 빵이 만들어지고 있는 조리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앞에 빵이 만들어질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집 빵을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콩 유산균을 만드는 그 준비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콩 유산균을 만드는 그 재료 중에 그 유기농 밀가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물, 그다음에 그 국산 콩을 갈아 만든 가루, 그다음에 유산균이 먹고 자랄 수 있는 포도당. 네. 그다음에 저희 집 가장 키 포인트 13년 동안 이어온 그
콩 유산균입니다. 네, 이 콩 유산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 집 빵 맛의 비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며느리도 알려줄 수 없다는 그렇죠. 그렇죠.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빵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콩 유산균. 특허까지 획득한 이곳만의 고유한 비법이라는데 일반적으로 요구르트 등을 통해 주로 섭취하는 유산균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장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아토피와 비염, 천식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비만을 억제해주는 효능까지 있다는데 바로 이처럼 좋은 유산균을 이곳에서는 직접 만들어 빵의 제조에 활용하고 있는 것. 이렇게 유산균을 넣은 반죽으로 빵을 만들면 훨씬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은 물론 풍미까지 더욱 좋아진다는데 지금 기계에 유산균을 넣었는데요. 네. 얼마나 발효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유산균은 38도에서 18시간 발효시키면 됩니다. 네, 기계에 지금 방금 넣었지만 맛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번 맛 봐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맛 보셔도 돼요. 저는 이게 유산균이라고 해서 시큼한 맛을 상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강하거든요. 네. 이 특징이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새콤한 맛은 발효 과정이 끝난 후에 새콤한 맛이 날 수 있고요. 지금은 밀가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구수한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밀가루빵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에도 나쁠 것이라는 편견을 말끔히 덜어주는 콩 유산균. 건강한 빵을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라는데 이거 분할을 해 이제 하고. 지금 꺼낸 거는 뭔가요? 네, 이게 이제 이 유기농 호밀 가루를 이용해서요. 이게 호밀가루. 네네, 7일간 네. 숙성 발효시킨 그 호밀 빵입니다. 이렇게 빵 하나의 크기로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모양을 만드시는 거구나. 그렇죠. 발효가 오랫동안 되기 때문에 얘는 안에 천천히 발효돼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건포도를 공기 중에 있는 이로운 균을 모아서 7일간이나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또 얘가 너무 세게 만져서 얘가 이렇게 꺼져버리면은 다음 발효되는 시간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어쩐지 이게 네. 만드시는 손길이 꼭 아기 다루듯이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콩 유산균이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콩유산균도 들어가고 요 안에는 이제 건포도 발효종이 들어가요. 그 천연 공기 중에 있는 그 건포도를 활용해 그 균을 모아서 만드는 빵이 이 빵이에요. 천연 상태에서 장시간의 숙성 발효를 거쳐 만들어낸다는 또 하나의 빵. 일체의 화학 발효 계량제 없이 건포도를 7일간 천연 발효시킨 후 저온에서 장시간의 숙성 과정을 거쳐 만든다는 호밀빵. 오랜 숙성 기간도 기간이지만 반죽을 다룰 때 역시 조심스레 다뤄줘야 한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호밀빵은 다소 거친 듯한 느낌이지만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부드러운 빵보다 소화가 더 잘 되는 것이 특징. 한 번 더 손이 가고 좀 더 오래 지켜봐야 하며 더욱 긴 시간을 기다려야 완성되는 이곳만의 빵들. 자체 개발한 콩 유산균과 천연 발효종 또한 밀가루 역시 오직 유기농 국내산 밀가루만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재료부터 과정까지 정성과 진심이 가득. 그렇다면 그 외의 재료들은 어떨까? 다양한 빵들에 있어서 속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달콤한 팥. 빵은 물론 빙수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팥 역시 100% 국산 팥만을 사용해 전통 방법 그대로 직접 끓여서 만들어 쓴다는데 재료에 대한 남다른 고집. 생크림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가공 생크림이 아닌 37% 이상의 유지방을 함유한 우유 생크림을 24시간 냉장 숙성. 어느 것 하나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게 바로 이곳의 특징. 하지만 그 덕분에 부드러움과 고소함이 남다른 특별한 생크림 케이크 탄생. 그 고집이 어디 갈까? 과육의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잼 역시 3일간의 숙성을 거쳐 일체의 보존제나 색소 없이 만들어낸 천연 수제잼. 이처럼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매일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며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는 이석환 대표.
얼마 전에는 가장 어린 직원들이 해외대회에 참가해 수상을 하기도 했다는데 2012 베이커리 페어의 이제 샌드위치 부분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최우수상 수상했고요. 이제 뭐 제가 능력은 그렇게 안 되는데 여기 있는 이제 랑퐁뜰의 직원분들이나 부장님이나 사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최우수상을 탔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화학 계량제를 사용하지 않은 콩 유산균을 사용한 빵을 만듦으로써 이제 거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는 거에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된 재료의 맛과 영양을 빵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고스란히 현재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라 믿는 이석원 대표. 그 한결같은 노력과 정성, 그리고 그 노력과 정성에서 비롯된 당당한 자부심이 배어있기에 그의 빵들이 더욱 빛나 보이는 건 아닐까? 네, 사실 몸에 좋은 음식이 맛도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셰프님이 만드신 빵을 직접 먹어보니까 맛이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영양과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맛을 유지하는 비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제과제빵은 공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과제빵은 요리도 물론 공정이 다 있겠지만 제과제빵은 정확한 이 구람수를 생활화합니다. 예, 구람수를 생활화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 재료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 가장 좋은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산지에서 직접 가서 장을 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화학적인 요소를 다 빼고 나서 맛을 낼 때가 가장 어떨 때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없이 이제 연구 개발하고 테스트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맛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혹시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물론 힘든 점이 있죠. 유혹도 많이 있고 이거 조금 눈속임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정직이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정직하게 한 만큼 지금은 인정받지 못해도 언젠가는 꼭 인정받는 게 이 또 제과제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저희 집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재료적인 부분에서부터 손님들이 신뢰를 해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가 널리 퍼져 있는 데서도 저희는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재료로 건강한 빵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정말 특별한 한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존에 쓰던 화학 발효 첨가제를 대신해서 새로운 발효종을 개발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셨을 텐데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이제 저희 집 아이가 사실은 아토피가 너무 심해요. 아토피가 심한데 이제 그 색소라든지 화학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 조미료가 들어가 있는 걸 먹으면 알러지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뭔가 부모로서 마음껏 좀 먹거리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도중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유산균이라는 걸 처음 또 공부를 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콩 유산균이라는 게 너무 몸에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넣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 보니까 그 빵의 풍미라든지 소화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모르시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말을 안 했는데도 이 집은 먹으니까 왜 이렇게 뭐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희 집이 또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힘들게 발효제를 개발을 하시고 처음으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내셨을 때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제일 먼저 이제 기뻤죠. 일단 내 가족한테도 안심하게 내가 만들었지만 더 안심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손님들한테도 자랑스럽게 내 가족부터도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손님들 더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또 기뻤어요. 그리고 남들이 안 쓰는 또 방법을 썼을 때 이제 또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데하고의 경쟁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셰프님만의 그 경영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힘든 길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 주변에서 혹시 뭐 너무 고지식하다 아니면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냐라는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인 것 같아요. 빵을 만드는데 보통 일반적인 제법들이 4시간에서 5시간이면
빵이 완성이 돼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 18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걸리게 돼요.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라든지 그 운영하는 데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투입이 되겠죠. 하지만 결국엔 맛하고는 어떤 것하고도 이렇게 타협하고 싶지는 않아요. 맛적인 부분, 영양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가진 이 기술적인 부분하고는 그 품질하고는 어떠한 것하고 타협하지 않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셰프님의 빵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힘든 순간도 많으셨을 텐데 힘든 순간, 위기의 순간을 본인의 의지를 지킬 수 있게 해줬던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손님들이 더 응원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우리는 힘들어도 비싸도 요걸 먹겠어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 믿어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 큰 용기가 됐어요. 어느 분들은 사실은 가격적인 부분이 일단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떠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조차도 사실은 어쩔 때 이 작업 공정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공정을 더 힘들게 해야 되고 더 길게 해야 되고 이랬을 때 그걸 못 버티고 떠나는 직원들도 있고 했는데 결국엔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있었어요. 그 직원들하고 고객들이 없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저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의 슬로건이 정직한 재료, 정직한 제품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밑바닥에 깔린 기본 정신이 나눔과 봉사라고요? 결국엔 빵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빵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이 빵을 하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여기에서 얻은 수익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지역 사회하고 같이 항상 가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네, 직원들도 항상 그 휴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직원들하고 같이 지역 사회에 나가서 봉사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셰프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이루고 싶은 꿈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은 셰프로서는 좀 더 자연적인, 자연에 더 가까운 제품을 평생 또 만들고 싶은 게 꿈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온정이 미치지 않는 곳, 그다음에 형편상 또 학업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 조그만 장학회를 지금은 설립을 했어요. 뜻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장학회를 설립했는데 그게 더 나아가 그 베이커리 기부 매장을 또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 기부 매장을 통해서 이 업을 이어갈 수 있는 유능한 또 이 셰프들을 양성해 또 나가는 게 마지막 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본 이곳만의 성공 비법 다시 한번 그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제 포인트에서 짚어본 오늘의 성공 포인트. 그 첫 번째는 차별화된 재료와 기술. 두 번째는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노력. 마지막 세 번째는 장인으로서의 확고한 자부심. 네, 대한민국 경제 포인트. 오늘은요, 정직한 빵으로 성공을 거둔 경주의 한 베이커리를 찾아와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직한 빵, 좋은 빵이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과 일을 하면서 이제 한 20여 년을 넘게 제과 일을 해왔는데 내린 결론이 좋은 빵. 내가 아무리 좋은 빵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좋은 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빵을 달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일본, 벨기에 뭐 여러 나라를 돌면서도 이제 빵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했지만 내린 결론 중에 하나. 우리 손님이 좋아하는 빵이 좋은 빵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재료 뭐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도 고객들한테 외면당하는 빵은 좋은 빵이 아닌 것 같아요. 손님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빵, 작은 가장 기본적이 되는 그 팥빵, 소보루빵 하나지만 그 빵 하나만 찾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게 가장 좋은 빵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쁘고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도 손님들이 더 원하는 빵을 만드는 게 좋은 빵인 것 같아요. 네,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주는 빵이 가장 좋은 빵이다라는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신의 일에 대해 갖는 장인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더 좋은 빵, 더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저희가 찾은 이곳의 성공 포인트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포인트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우리 경제 곳곳의 알찬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